커뮤니티에 남겼듯이 개인회생 인가가 떨어지고 집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았다. 이제부터 거주할 집까지 없어진 제대로 된 가난이 코앞에 다가올 것이다. 괜시레 기분 탓일까 때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잠그는 버릇이 생겼다. 여기에 관한 이슈 사항은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별다른 이슈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인 말이다. 하지만 내가 할 것은 그저 오래 버티려는 방법론을 공부할 것이고 거기에 관해 구독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제 사업 얘기를 하겠다. 레드오션을 택한 이유, 애초부터 돈이 있었다며 시니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시니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했으며 관련 기관 설립, 정부의 인허가 등 복잡다다한 또한 운영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돈은 둘째치고라도 시간을 투자해 관련 사업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 나중은 모르겠지만 당장은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미련한 생각 같겠지만 내 주제의 먼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가당치도 않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 사업은 가슴 한켠에 밀어넣고 당장 나오게 할 수 있는 직관적인 매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장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품목, 그렇다.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거다. 레드오션이라고 꼭 말아먹는 개념이 아니다. 좋게 포장하자면 수요가 큰, 모두가 선호하는 시장에 차별화를 시킨다면 분명 대중들은 반응할 것이다. 장사의 신 채널로 유명세를 떨치신 분을 모셨다. 그가 생각하는 레드오션에 대해 말한 영상을 잠시 보겠다. 진짜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치킨집이잖아요. 네. 우리 장사의 신은 그 많은 것 중에서 정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집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맞아. 사실 이게 저는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션 따지지 마라. 오히려 경쟁이 심한 곳에서 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렇지.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빠른 거예요. 보편적인 것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건 약간 공허한 얘기네요. 틈새 시장 이런 거. 틈새 시장을 왜 노리려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머리 아프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생각할 시간에 그냥 남이 잘하는 거 따라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마켓이 큰 거. 그의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로 레드오션을 하려는 나로선 많은 위로가 됐다. 나의 인생 40대 초중반으로 가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불태울 품목이 결국 모자라고 말하지 마라. 영상에서 접했다시피 마켓이 큰 레드오션에서 발군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수요가 큰 마켓에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막말로 개나 소나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그리고 그 품목을 늘릴 계획을 세우게 됐다. 모자,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모자, 누구나 선호하는 모자, 누구나 판매하는 치킨, 누구나 좋아하고 선호하는 치킨, 대중적인 것을 선택해 차별화된 그 무엇이 있다면 매출이 보장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직전 영상에서 말했듯 실패에서 성공이다. 그의 브랜드 정신을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머리에, 그리고 정신에 새기고 싶었다. 그러면 모자는 어디서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 네이버로 모자 공장, 제작업체라고 쳐보면 수없이 나온다. 그중 선별하여 믿음이 가는 업체를 방문하였다. 이미스라는 브랜드를 취급하는 모자 공장과 컨택되었다. 현재 모자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 할 수 있는 이미스라는 브랜드의 모자 공장에 방문하여 원단, 자수, 택, 현재 시장 분위기 모든 것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미스가 취급하고 있는 모자의 틀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나 소량 주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으로서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 기본 단가도 비싼데 모자 위에 쓰일 앞, 옆, 뒤, 자수 및 안쪽의 라벨까지 당연히 옵션이 없는 깡통보단 더 비쌀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더 많은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큰 수량으로 오더를 하지 않는 한 그 원가의 범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동남아 생산지 등 해외 공장을 컨택하여 결국 발품 끝에 제조 공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샘플을 받아보았지만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아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단 물류비가 비싸고 여러가지 통관, 세관 등 알아야 할 기본 무역 상식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따르지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최첨단 기계를 다루고 있는 아이폰도 삼성도 모두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다. 하물며 최첨단 기계도 아닌 모자 역시 해외에서 수입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다. 원하는 디자인을 얻고자 한다면 현지 자수쟁이들과 대화를 해야 했다. 디테일하게 해외 공장
공장의 실무진들과 영어로 대화를 했다. 영어에 큰 자신감은 없지만 문장의 맥락과 어휘의 틀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되었다. 영어를 잘못하지만 어느 정도 문맥 연결과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밥하고 구글 번역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대화한다면 아주 편하다. 궁금할 것 같아 전해준다. 나의 영어 스펙은 3살에서 8살 미국 거주, 토익은 890점대로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 공장의 실무진들과 여러 날을 거쳐 모자에 붙일 디자인을 완성했다. 나도 했듯이 파파고로도 충분히 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파파고에 100% 의지하는 영어 실력이라면 해외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연히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 문맥의 결과,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컷 파파고로 대화해놓고 엉뚱한 물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고, 자칫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불러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거의 한 달 이상 그들과 비대면으로 대화를 나누어 작업물을 모고파하여 결과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다. 결국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발주대금의 돈도 모두 모을 수 있었고 대금을 전부 치룬 상태이다. 모자는 아직까지도 제작 생산 단계이며 10월 초중반에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부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웹사이트 제작, 포장, 스티커 등이다. 그리고 관건은 이제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는 판매 방식이다. 나만이 판매하는 유일한 품목에 나만이 판매하는 유일한 방식,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사실 나도 아직 구상 중이고 풀어야 할 숙제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 관련된 진행 상황, 웹사이트 제작, 그리고 판매 방식이다. 이상이다.